네,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있었죠. 하늘도 아는 듯 추운 날씨 속에 종일 눈이 내렸는데요. 우리나라 민주화의 거산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족적을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이수민 기자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연결식 첫 국가장이었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작년 11월에 발효된 법에 따른 건데요. 그동안 국민장과 국장으로 나눠져 있던 걸 국가장으로 합친 뒤 이제 처음 치러진 겁니다. 예. 그래서 전 현직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분들에 대해 국회가 심의를 해서 이 국가장을 치르게 됩니다. 네. 어제 국회에 직접 나갔다고 들었는데요. 어때 좀 연결식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? 네, 날도 춥고 이제 눈발이 흩날려서 제 마음도 좀 스산했는데요. 예. 김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를 사랑했던 의회주의자로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? 그렇죠. 그래서 연결식도 국회에서 치렀습니다. 운구 행렬을 지켜보려는 시민들이 국회 밖 지하철역까지 늘어서 있었는데요. 어르신들 중에는 침통한 표정을 짓거나 눈물을 훔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. 네, 저도 여기서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숙연해졌었는데요. 방금 말씀하신 이 김영삼 전 대통령 이제 의회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? 네, 김 전 대통령은 이제 1954년 만 25세로 등원을 해서 무려 9선 의원을 거쳤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헌정사상 최연소 그리고 최다선 국회의원이었죠. 국회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업적을 남겼는데요.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 시도인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선봉에 섰다가 네. 타고 있던 승용차에 초산 테러까지 당한 건 뭐 유명하죠. 그렇습니다. 서슬퍼렀던 70년대 유신 시절에는 당시 야당인 신민당 총재로 있으면서 유신 체제에 맞서다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하고 그 뒤 전두환 정권 땐 3년간 가택연금까지 당했습니다. 네. 이때 이제 달개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. 네. 또 1983년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23일간의 단식 투쟁을 벌여 상징적인 존재가 됐습니다. 네. 이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의 계기를 마련했죠. 네. 자,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김 전 대통령은 정말 민주화에 있어서 그의 족적은 거의 한편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떻습니까? 또 뭐가 더 있었죠? 네, 그렇게 이제 1992년까지 장장 38년간의 의정 활동을 이어오다가 네. 이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죠. 그래서 이제 1993년 취임을 하고 비로소 문민정부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. 네. 무려 32년간 이어졌던 군사 정권의 역사를 뿌리째 뽑아버린 거죠. 뭐 금융실명제를 이룩한 사람으로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이제 민주화 운동에 몸을 바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기 때 가장 주력했던 게 요즘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이때 이제 검정제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어땠죠? 네,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예. 정치 인생 자체가 권위주의에 맞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획일화된 역사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았던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1995년 당시 정부 산하 교육개혁위원회가 대통령 보고서에서 교과형 도서 발행에 관한 모든 권한이 교육부에 있어서 이게 학생들의 사고를 획일화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. 네. 당시 역사학계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의견을 내놨었고요. 그래서 이를 수용해서 그동안 국정이었던 근현대사 교과서에 거민정제 전환 작업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군사혁명으로 기술해오던 5.16 군사정변에 쿠데타라는 표현을 이제 쓴 것도 이때부터죠. 예. 독재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. 그야말로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열린 귀가 있어서 사람들의 얘기를 수용할 수 있었던 그런 면모 덕분에 또 이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또 이렇게 공이 있으면 과가 있었죠. 그의 임기 시절에 또 안타까운 일들도 좀 있었는데요. 네, 뭐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1997년에 IMF 구제금융 사태가 있었습니다. 예. 이때 이제 외환위기의 여파로 무너진 가정이 한둘이 아니었죠. 네. 제가 그 당시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학교 분위기가 아주 뒤숭숭하고 전학 가는 친구들도 그때 유독 많이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. 또 차남 김현철 씨를 포함해서 친인척 비리에서도 자유롭지가 못했고요. 예. 또 불운한 일도 많았죠.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인재 중에 하나인 성수대교 붕괴, 또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, 그리고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도 다 김 전 대통령 임기 때 일어났습니다. 네. 이런 일들이 임기 말 지지율 하락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죠. 뭐 정말 9선이라는 긴 정치 생활만큼 그의 대통령 임기 기간에도 좀 파란만장한
역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명을 달리하면서까지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갈등들을 좀 돌이켜보게 하고 또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해준다는 건 그가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큰 별이었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